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개인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2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다 말 못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팁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워크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크아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개인 워크아웃이 가장 대표적인 워크아웃이에요. 그런데 프리 워크아웃을 상담하시다 보면은 권유받았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프리 워크아웃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연체 기간이 30일만 되면 됩니다. 연체 기간이 한 3분의 1이 줄었죠. 그러니까 90일까지는 견디기가 어렵고 채권 출심이나 이런 부분을, 그리고 집에서 누가 알 것 같다, 막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채권 출심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뭐 프리 워크아웃을 쓸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프리 워크아웃은 원금은 당연히 상감이 안 되고요, 이자도 100% 상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자가 처음에 선생님들이 대출 받을 때 약속한 이자율이 있죠. 거기에는 뭐 연체 이자율도 있고 있을 겁니다. 약관을 보면 나와 있는데, 프리 워크아웃은요, 그 처음에 계약한 이자율에 맥시멈 2분의 1, 50% 정도만 탕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탕감은 받는 게 맞죠. 그쵸? 탕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채권 출심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뭐 최장 10년까지 부채 상환할 수 있도록, 소득에 비해서. 그러니까 채권 출심을 60일 동안 더 안 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30일 지나고 한다면. 그 대신 이자가 당장은 크지는 않겠다고 느껴지지만 길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 이자율을 따지면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일단 프리 워크아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 채권 출심을 내가 도저히 90일 동안 연체를 못 하겠어. 그런데 심지어 프리 워크아웃 30일 연체 기간은요, 한 보름 연체했다가 또 요번 달 걸 냈다가 지난번에 또 일주일 연체했다가 그런 거 다 합쳐서 30일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쭉 연체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좋은 조건이죠. 제 생각에는 이건 장사 속으로 보이고요. 개인 워크아웃과 달리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뭐 이자를 다 탕감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신용회복위원회도 공짜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제도인데, 저는 도박 중독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굳이 이거는 차라리 채권 출심의 올바른 대응법을 상담 시간에 배워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게 제가 상담하는 취지와도 맞고 우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개인 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한 2년 정도 상환을 잘하면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저금리 뭐 대출 같은 거 만들어 드리고요. 한도가 뭐 50만 원 정도 되는 신용카드도 만들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뭐 잘 내신 분, 갚은 분들이 한해서. 근데 저도 이거는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굳이. 그래서 또 다시 돈을 빌리는 습관을 키우고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거절하시고요. 아직 2년이 안 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신상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또는 뭐 돈을 많이 벌면 더 좋겠죠. 회생과 달리 개인 워크아웃은요, 중간에 내가 돈을 못 갚게 되면은 두 번의 연장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방학을 준다는 거죠. 돈을 안 내도 미리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증빙 자료를 내잖아요. 퇴직을 했거나 뭐 회사에 잘렸거나 이러면은요. 그리고 6개월씩 두 번 정도, 6개월 정도 한번 그 연기를 시키고, 뭐 한두 달 내셨다가 뭐 또 한 번 6개월 정도 자기 그 계약 기간 안에 그렇게 좀 유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개인회생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렵고 절차가 까다롭고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잘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시상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회생도 그거에 대한 큰 메리트도 없고 뭐 잘 안 하시는 게 맞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또 일시상환을 하면은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제의를 해요. 그래서 또 욕심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는 자기의 부채 상환 계획 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부채를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을 통해서 갚는 이유는 계획대로 우리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이 나오면 일단 내가 소득을 유지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고 계획대로 하면 오랜 기간 내 부채는 당연히 상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굳이 부채를 빨리 상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도박을 했는데, 도박을 끊지 못했는데, 또 이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프리 워크아웃 할 때 부채를 일시불로 상환해주면 한 5% 상환해준다, 10% 감가해준다, 이 말에, 그쵸? 그게 목표가 돼서 재발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런 제의는 일시에 거절하고 그냥 저는 정상적으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상환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빚을 잘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이제 다른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박 문제가 있어서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쵸, 쥐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어떤 상담을 통하거나 단도박 모임을 나오면서 자기를 단련해야만 부채 상환도 처음에 내가 약속한 그 기간 안에 그 오랜 기간,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보완할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